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치재정권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 자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 아까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의 의결사항이었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 표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이건 거리가 멀어요. 응?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 의결사항에 관한 것이다. 4번,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자치단체 조합에서 이제 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하려면. 물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 필요 없죠. 근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채 발행할 때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자, 38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다. 자, 39번은 풀었고 40번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은 주로 크게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하고 세율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맞죠? 네. 자주재원에는 지방세하고 세율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조정교부금도 의존재원의 일부에 포함이 되죠? 조정교부금도. 네. 두 번째, 지방세 가운데 목적세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아까 목설교 이렇게 얘기했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이 두 개만 목적세입니다. 오케이? 나머지 담배소비세나 레저세, 자동차세 전부 다 보통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이 된다. 4번,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에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맞죠? 네. 자, 40번에서는 2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41번을 보시면 41번. 지방채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1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아까 나왔잖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도.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잖아. 법인격이 있어요. 독립된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2번, 이미 발행한 지방채 차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발행한 지방채를 이제 갚는다는 거예요. 대신 차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존에 발행한 지방채를 차원하기 위해서 지방채소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외채도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근데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근데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에 의해서 외채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서 의회 의결은 필요한 겁니다.
4번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도 지방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외채 발행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자, 41번에서 옳은 것 그런다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에. 자, 42번. 다음 각종 지역 사업을 나열한 건데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골라라.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이 아닌 것만. 지방공기업도 국가공기업에 준하는 그런 모습들일 거 아닌가. 국가공기업에 준하는. 그러니까 국가공기업으로서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방공기업으로서 다 사업들 수행해요. 자, 기억. 수도 사업. 물론 이제 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자치단체 수도 사업. 여러분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듯이 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입니다. 니은 주민복지사업은 이건 주민복지에 관한 건요. 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되는 사무예요. 주민복지에 관한 것은 지방공기업 대상 사무가 아니야. 그래서 자치단체 복지과가 따로 있잖아. 그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무예요. 오케이? 이것 공업용 수도 사업. 공업용 수도예요. 이것도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업묘지는요, 공기업 대상 사업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공업묘지는. 이건 주로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공업묘지는. 주택사업, 여러분들 LH공사 아시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주택사업 같은 거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라는 것이 있어요. 대신. LH공사는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SH공사, 주택사업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도 같이 하죠. LH공사가 원래 명칭이 뭐예요? LH공사가 토지개발공사잖아. 그러니까 주택사업도 하고 토지개발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를 합한 것이 LH공사예요. 지금. 주택사업하고 토지개발 다 공기업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런다면 니은하고 리을이 거리가 있어요. 혼동하면 안 돼. 주민복지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무다. 정답이 2번이 되겠네. 자, 43번. 정보 간 관계, 다시 말해서 IGR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간 관계에 대한 모형, 이 모형의 가장 전형적인 이론은 바로 라이트의 모형입니다. 라이트의 모형.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분리권위형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분리권위형. 응? 두 번째는 포괄권위형이라고 하는데 이 포괄권위형은 내포권위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권위형을 이렇게 돼 있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포괄권위형. 세 번째 중첩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이런 관계. 중첩권위형. 응?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라이트가 표현하는 것으로. 엘콕도 이 정부 간의 관계 모형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엘콕이 제시하는 모형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엘콕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러한 유형을 동반자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응?
동반자 모형. 근데 이런 경우는 대리인 모형. 대리인 모형.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교환 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동반자 모형, 대리인 모형, 그 다음에 교환 모형. 그러면 각 정보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은 라이트의 어떤 모형? 응? 상호 의존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중첩 권위형이죠. 응?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호 의존 형태란 말이야, 이 경우가. 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정부 간의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미국에서 이 IGR 이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업, 로즈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하는 유형으로 본다. 로즈 모형에서는. 로즈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앙정부는 정보 자원하고 조직 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자원하고 재정적 자원은 중앙정부가 우위가 있겠지? 그 다음에 정보 자원이랄지 조직의 자원은 지방정부가 우위에 있다는 거야. 반대로 표현된 거야. 응? 그 다음 디귿. 라이트는 정보와의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 세 유형으로 나누고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 여러분들 이 포괄형을 내포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 내용이랄지 중앙, 지방 간의 재정관계,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라이트의 모형 가운데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 데 비해서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여러분들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 것은 요거겠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치? 계층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건 요거 아니에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리을도 반대로 표현됐지?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에 있어서 계층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분리형에서는 독립적이다. 반대로. 그리고 이 중첩 권위형은 지방 정부의 관계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각각. 자, 요 내용들이 바로 정부 간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3번에서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 뭐뭐가 돼요? 기억하고 디귿이 돼야겠지. 그치? 네. 기억 디귿. 44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자치단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치단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할 걸 명하여야. 언제까지 시정하라.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의 하나입니다. 오케이?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위법한 사항, 법령을 위반한 것의 하나고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소, 정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시정할 걸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한해서. 여러분들 법령 위반 사항은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명확하잖아.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3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 사무나
시도 이임 사무의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관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언제까지 이행하라? 예를 들어 이런 거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관이임 사무 있잖아. 기관이임 사무 처리하라고 뭐 잘 아시는 교부금을 내려 보냈어요. 기관이임 사무 처리하라고. 근데 청주시에서 그 교부금만 다 써버리고 사무는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부금을 준 주무부 장관이 자 3월 말까지 사무를 이행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도 사무를 처리 안 하면 청주시의 예산으로서 대신 집행할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교부금을 줬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 직무이행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 사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집행할 수 있다. 아셨어요?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법한 사항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사를 합니다. 오케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따로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위법한 사항에 한합니다. 아셨어요? 위법한 사항에 한한다는 얘기는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지. 그치? 자, 44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정보업무 평가에서 보면 정보업무 평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 뭐 특정평가랄지, 뭐 재평가랄지, 또 뭐 자체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합동평가를 하죠. 그 합동평가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국무총리는 특정평가하고 재평가의 주체입니다. 아셨어요? 국무총리는 합동평가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 오케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는 것은 잘 모르겠으면 행정안전부하고 연관시키세요. 아셨어요? 대부분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고 관리하니까. 44번에서는 2번입니다. 자, 45번으로 넘어와서. 자, 우리나라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서를 찾는 것은 1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무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무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한다. 2번.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환경과가 있죠. 어? 청주시 내에 환경과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환경에 관한 업무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앙에 그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요. 지방환경청을. 아셨어요? 거기서 환경 업무 수행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그 문제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지 아니면 지방환경청이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 이런 경우 갈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각각. 그래서 특별 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정부간의 기능이 유사 중복돼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보면.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건설하고 뭐 국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에 있어서. 한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및 재정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 타이틀을 보세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잖아. 이것은 조정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 고속력이랄지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기능이니까. 그럼 여러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 이거 기억해둬야 돼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야. 국무총리 소속이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아셨어요? 그리고 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이걸 조정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혼동 안 돼. 45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4번이. 46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의 기술로 틀린 거.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또 긴급하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이런 상황일 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예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예외 규정도 두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당사자들의 그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다.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조정한다. 좀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구성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사무 위탁하는 경우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협력 방안이에요. A라는 자치단체하고 B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사무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제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담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구성. 충청북도 시군 행정협의회 이런 거 설치되어 있어요. 충청북도 시군 행정협의회. 협의회 의장이 누구냐? 청주시장입니다. 오케이? 자, 46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47번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나 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맞나요? 2번 넘어가 봅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충청북도 시군 행정협의회 이런 거. 3번 자치단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4번 중앙행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OX. 그럼 다 맞네요? 자, 1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한다. 위임이라는 것은 하급기관에 넘겨주는 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위임이라는 것은 하급기관에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는 위임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세요. 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나 장에게 넘겨주는 거잖아. 이거 뭐야? 위임이 아니라 위탁이야, 위탁. 아시겠어?
위탁이라고 해야 돼요. 위임이 아니라. 위임은 하급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등한 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위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그래서 47번은 1번이 틀린 표현이야. 그리고 위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위탁은 동일 수준의 행정기관 간에 이게 사무를 넘겨주는 것이 위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는 사무처리 비용의 일부를 이제 부담을 해야겠죠. 그죠? 자, 47번은 1번이 틀렸고, 48번.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관리의 중요성의 증대.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4대강 사업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관리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런 걸 일괄적으로 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겠죠. 두 번째, 자치단체 간의 행정 재정력의 격차로 인해서 행정수업의 불균등 문제의 대두. 그래서 광역적 차원에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규모 경제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 여러분들, 광역행정은 규모 경제의 실현이에요. 규모 경제라는 것은 대량 생산에 따른 이점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는 거죠. 4번, 도시 정부 간의 안정적인 협업을 위한 가해성 확보의 요구. 도시 정부 간의 안정적 협업을 위한, 여러분들 광역행정은 가해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해성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가해성이잖아. 근데 광역행정은 가해성 장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응? 광역행정 그러면 규모 경제입니다. 광역행정이 하는 것은 대규모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광역행정이 발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 바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이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자, 48번은 4번이 거리가 있고, 49번.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두 번째, 사회 경제 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맞죠? 특히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동 처리 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광역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공동 처리 방식. 4번. 연합 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해서 광역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연합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 방식을. 연합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 전체 이제 수도권 지역이 있죠. 이 평택항에 대규모 LNG 저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NG를 이제 수송을 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LNG 그 수송차들 있잖아. 거기다 이제 LNG 이제 받아서 수도권에 이제 이렇게 보급하는 거죠. 청주도 보급하고. 근데 이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LNG 차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서울하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 전부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연합해서 평택항에서 수도권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선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스를 뽑아 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굉장히 그 비용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일일이 수송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성도 떨어지고, 위험성 낮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서울하고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연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에요. 이런 경우가. 근데 우리나라는 연합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다. 아셨어요? 그래서 연합은 흔히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합체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합체를 설치하는 것. 이게 바로 연합 방식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합 방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의 광역행정은 통폐합, 합병 방식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하고 청원군 통폐합한 거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광역행정 방식으로. 여러분들 전에 대천시하고 보령군 있었죠? 대천시하고 보령군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뭐가 됐어? 보령시가 됐어요.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통폐합 방식입니다. 이것도 약간 청주시 청원군하고 이렇게 통폐합한 것은 흡수해서 통폐합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대천시하고 보령군이 합해가지고 새로운 명칭이 탄생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광역행정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49번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돼요. 거리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는 것은 합병입니다. 그죠? 합병이야. 청주시 청원군 합병한 거 말이죠. 그래서 단일의 정부가 성립돼 있잖아. 합병. 그 다음 50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1번 사무위탁은 저번에 내가 아파가지고 3시간만 수업했잖아. 그래서 마지막 날 조금 더 해주면 되겠다 했는데 더 할 필요도 없네. 열심히 했는데도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러분들 야생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 그때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민재풀이 이거 딜레이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아파도 그때 막 약 먹고 와서 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절대 야생버섯 먹는 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힘들었다. 나 그래서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됐나? 왜냐면 막 몸도 괜히 안 좋고 으스스하고 막 설사 비슷하게 막 설사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다행이죠. 자, 야생버섯 먹지 마세요. 절대. 자, 50번 봅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원의 협력 방식의 설명에서 가장 적합치 않은 1번 사무위탁은 사무처리 비용의 절감, 공동사무 처리에 따른 규모 경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위탁 처리 비용의 산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무위탁이라는 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 이런 경우가 크네요. A라는 자치단체하고 B자치단체가 있는데 B자치단체가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쓰레기도 일부 가서 소각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대신 이렇게 위탁하면서 이 처리 비용을 일부 지불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자치단체 간에 그 비용 산정을 해야 돼. 그 다음 2번,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번, 행정협의를 구성한 관계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행정협의회는 협의기구잖아.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협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협의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협의기구지만. 이건 이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3번은 틀린 표현이죠. 4번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 범위에서 협력해야 한다. 아까 50번에서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그런데요, 이게 그 전에 한 7, 8년 전에 출제된 문제였거든요. 지방직으로. 근데 이 지문은 이전에도, 이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또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 지문으로.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그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법에서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시험 문제 출제를 했던 거거든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50번은 3번이 틀렸어요. 자, 51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아까 뭘 예로 들었어? 청주지방조달청, 세무서, 병무청, 고용복지센터 이런 것들. 청주시 안에 바로 이러한 그 청주시 세무서, 조달청, 고용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병무청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잖아.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설치한 거겠지? 이건 국세청이 설치하고 이것은 조달청이 설치하고 또 병무청이 설치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각각. 오케이? 그렇지.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럼 51번 문제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국가의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중요시해서 설치한다. 국가적인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중요시해서 설치한다. 여기서는 국가 업무 수행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하겠죠. 지역의 특성이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야. 고용노동부를 설치해서 일적으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또 실업자를 갖다가 지원하는 이런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때문에 업무 수행에 있어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통일성을. 지역의 특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2번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아셔서 여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시에 따른다는 거죠. 여기 아까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래서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3번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것도 틀렸는데 왜냐하면 자치단체와 역할 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까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뭐냐면 그 자치단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 45번 문제 보세요. 45번 문제에서 2번 지문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정부 간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어줬잖아요,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 환경과가 있는가 하면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 설치해갖고 또 환경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 이제 갈등이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51번 문제로 돌아와서 3번 지문.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 책임 한계가 모호하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4번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책임행정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에요? 주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여기서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책임이야. 그 주민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수행할 때 책임행정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얘네들은 여기에 책임을 지는 거지. 응? 왜냐면 여기서 지시하고 임명했으니까. 자, 51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이에요. 52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농촌진흥청, 유역환경청, 국립검역소, 지방국토관리청. 몇 번? 3번? 국립검역소? 어? 몇 번? 1번. 정답 1번이에요.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은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청이에요. 아셨어요? 그렇잖아. 농촌진흥청은 왜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근데 유역환경청은 각 유역에 환경청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국립검역소도 예를 들어서 항만에다 이렇게 국립검역소를 설치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방국토관리청 전부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지, 그죠? 네. 국립검역소 어디에 설치한 것일까? 보건복지부에 설치했겠지. 응? 외구로부터 했던 전염병 이런 것들 차단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은 거리가 멀어. 아시겠어? 이것은 청이야, 청. 자, 5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게 의외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자주 이렇게 눈에 띄어요.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한다. 지역의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 참여가 용이하다. 거리가 멀죠? 그리고 책임행정도 거리가 멀다고. 책임행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행정이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이니까.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져야 되죠? 그러면 종합행정은? 이것도 져야 된다고. 종합행정은 청주시가 주체가 돼서 자, 이 지역의 주민 복지에 관한 거, 도로 보수에 관한 거, 초등학교 설치에 관한 거, 또 시장 개보수 하는 거, 재래시장, 또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종합행정이죠. 그러니까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지방세무서, 그 다음에 지방조달청, 얘네들은 별도로 하는 거잖아. 청주시와 별도로. 우리 종합행정을 줘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지시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종합행정 줘야 한다. 책임행정도 줘야 되고. 2번 출입국 관리를 할지 공정거래, 그 다음에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4번 국가사무 집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치권이 어디가 있어. 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잖아. 자치권이 전혀 법인격도 없어요. 아셨어요? 법인격도 없잖아. 자치권도 없습니다. (53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요. 힘드네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했지, 이 책이 지금 분량이 77쪽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책 보세요. 한쪽에 뭐 한 두 문제나 많으면 세 문제밖에 없잖아. 지금 이 책은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강의 다 끝났어요, 강의는.